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름이 지나기 전에 폭염과 폭우에 대한 부분들, 중점적으로 차를 운전을 할 때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이 장마가 상당히 길어지면서요, 국지성 폭우가 상당히 많이 쏟아진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비가 이렇게 시간당 수십 미리 이상 쏟아지게 되면은 이 침수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수가 되지 않게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폭우로 인해서 내 차가 침수됐다, 휴대폰 물에 빠뜨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요, 그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미리부터 조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보통 여름철에 장마가 보통 6월 후반부터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요, 한 달 정도는요, 주차장의 높이를 잘 보셔야 돼요. 시간당 수십 미리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은요, 물이 다 안 빠지면서 차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찜찜하다 그러면은요, 야밤에 자다 말고요, 일어나서 내려와서 지하 주차장에 내 차가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좋지 않은 사람은 차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미 차가 물에 잠겼다, 볼 거 없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주차장의 이 정확한 확보, 안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량을 주차하는 거 한 달 정도를 미리 고지대 쪽에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하천변입니다. 하천변에 도로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하천변에다가 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비가 쏟아지게 되면은요, 하천변에 물이 넘치면서 주차장에 있는 차량이 둥둥 떠다니는 거 많이 보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일이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고지대에다가 차를 주차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행을 할 때, 예전에도 그 부산에서 지하차도 진입을 하다가 막혀서 탈출을 못해서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 경우를 보시게 되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차를 포기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차에 물이 불어나는 속도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물이 차량 안에 유입되는 속도는 상당히 느립니다. 보통 차가 물에 빠졌을 때 4분은 30초에서 5분 사이가 일반적으로 차가 침수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침수된 도로를 지나갈 때 내가 만약에 생소한 초행길이다 그러면은 이 물의 깊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회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아는 도로인데 분명히 지나가야 되는데 이 길뿐이 없다, 돌아갈 수 있는 우회 도로가 없다 라고 생각할 때는 앞에 차의 뒷꽁무니에 붙어있는 머플러의 물의 높이가 얼마큼 올라온지를 보라는 것이죠. 즉, 이 머플러 쪽에 물이 넘쳐가게 되면 물이 역류가 되기 때문에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 경우에는 내가 진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맨 앞에 진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서서히 진입을 할 때 창문을 열고요, 머리를 내밀고 내 차의 앞바퀴의 물의 높이를 보는 겁니다. 이 물의 높이가 타이어의 반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진입하지 말아야 돼요. 이 반이라는 거는요, 머플러에 물이 올라오는 높이와 타이어의 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진입을 하고요. 혹시 진입을 할 때는 차의 속도를 저속으로 해줘야 되고 변속을 하면 안 되고요. 에어컨은 꺼놓은 상태에서 에너지 분산이 되진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정지하지 말고 일정 속도로 계속 움직여서 침수된 도로를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비가 많이 쏟아지는 도로 운행하시는 방법 아시죠? 1차선 도로 운행하지 마십시오. 특히 1차선 쪽이나 끝에 차선 쪽은요, 2차선, 3차선 가운데 부분에 도로가 구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선 같은 데는 물이 흘러 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개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물 위를 달리는 수막 현상으로 인해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반대 차선에서 달리는 차가 물을 뿌리면서 내 차 앞유리에 뿌려지면서 상당히 당황한 경우 보셨을 겁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되도록이면은 중간에 편도 4차선이다 그러면 2차선, 3차선을 달리는 것이 좋겠고, 평상시의 속도보다도 30% 속도를 줄이고요. 특히 야밤에 빗길에 달릴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 빗물에 의해서 빛이 난반사가 되기 때문에 앞이 전방 주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밑에 노란색 선, 흰색 선, 도로 선들이 보이질 않아서 더 위험한 천만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긴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따라서 야간에는 되도록 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가장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폭염입니다. 이번에 이제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이 한 달 정도 지속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장거리 운행을 할 때 폭염이다 그러면 고속도로의 열기에 의해서 타이어부터 자동차의 열기가 대단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에어컨을 켜주다 보니까 자동차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1시간 반 정도 되면은 휴게소나 아니면 졸음쉼터에 들어가서 차를 충분히 식힌 다음에 재출발하는 요령도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폭염 때는요, 에어컨 켜는 방법도 요령입니다. 에어컨을 무작정 켜놓는 분들이 있어요. 켜놓고 그냥 시동을 때 자동으로 꺼지고 시동 키면 자동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차의 엔진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고장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반복되는 경우에는요. 도착하기 약 5분 전에 에어컨을 미리 껴놓게 되면은요, 에어컨의 나머지 에어컨 시원한 바람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에어컨의 이 나머지 바람에 의해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습기가 제거되면서 자연적으로 건조가 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깔끔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죠. 또 출발할 때는요, 엔진을 가동을 해서 제대로 출발하면서 나중에 에어컨을 켜주게 되면은 그만큼 차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미리 끄고 나중에 켜는 에어컨 스위치 습관도 상당히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저속으로 달릴 때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는 게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기준의 키로수가 30에서 40km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가 낮을 경우에는 에어컨을 켜고 창문을 열고 달리면은 시원한 바람 느끼면서 공기 환기도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폭우나 폭염에 대한 부분들 좀 더 관심 갖고 차량도 같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 관리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좀 더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면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중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